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실험복 입고 비커 들고 있는 과학자? 아니면 복잡한 공식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바로 과학의 본성에 대해서요. 과학의 본성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과학의 본성이란 쉽게 말하면 과학이 어떤 녀석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과학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어떻게 발전하는지 말이죠. 자, 그럼 과학의 8가지 본성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과학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을 얻어요. 여러분 갈릴레이 아시죠? 이 양반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2000년 동안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갈릴레이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잠깐, 무거운 돌하고 가벼운 돌을 실로 묶으면 얼마나 빨리 떨어질까? 가벼운 돌이 무거운 돌의 운동을 방해해서 속도가 늦춰지려나? 아니면 실로 묶었으니까 이 두 물체가 하나의 물체가 돼서 엄청 무거워졌으니 이것이 제일 빠르게 떨어지게 되려나? 근데 뭔가 이상하네. 모순이 생겨버리잖아. 이처럼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실험을 사고 실험이라고 해요. 사고 실험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 모순되었음을 증명한 갈릴레이는 그 다음에 경사면에서 실제로 무거운 구슬과 가벼운 구슬을 굴려봤고요. 두 물체가 질량과 관계없이 같은 속도로 떨어짐을 실험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과학은 이렇게 관찰도 하고 실험도 하고 머리로 추론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 지식이 만들어져요. 두 번째, 과학은 증거가 생명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과학과 다른 학문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거든요.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해도, 아무리 그럴듯해도 증거가 없으면 과학이 아니라고 보아요. 아까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갈릴레이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자신이 실험한 결과를 증거로 들이밀며 선배, 실험해봤는데 선배 이론은 틀렸던데요? 라고 한 거죠. 증거 앞에서는 누구든 무릎을 꿇어야 해요. 이게 과학의 멋진 점이면서 다른 학문과 과학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점이죠. 세 번째, 과학은 미래를 예측해요. 이거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인데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빛이 중력에 의해 휠 거야 라고 했어요.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빛이 휜다고? 말도 안 돼! 라며 믿기 힘들어했죠. 그들에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1919년 5월 29일 이 위치에서 이 각도로 관측하면 태양의 중력 때문에 휘어진 별빛이 바로 그곳에 보일 거야. 아서 에딩턴이라는 과학자가 탐험대와 함께 정말로 그 날짜에 그 위치에서 망원경으로 관측했더니 진짜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그 휘어져서 지구로 들어오는 별빛이 관측됐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론으로 예측한 게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예요. 멘델레예프도 주기율표를 만들면서 이러이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 원소가 나중에 발견될 거야 라고 예측했고 머자나 후대의 과학자들이 정말로 그런 성질의 원소들을 발견했죠. 이런 게 과학의 파워예요. 단순히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과학은 누적성이 있어요. 조금씩 쌓여간다는 의미죠. 원자 모형의 변천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돌턴은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며 원자는 쪼개질 수 없는 딱딱한 공이야 라고 했어요. 톰슨은 아니야, 돌턴 할아버지 말이 일부는 맞는데 내가 실험을 해보니 원자 곳곳에는 전자가 박혀있어 라고 말하며 기존의 원자 모형을 수정하여 제시했어요. 러더퍼드는 톰슨 스승님의 말씀대로 원자 안에 전자가 있는 것은 맞는데 뿐만 아니라 원자 가운데 작지만 무거운 원자핵이 있어 라고 주장했죠. 닐스 보어는 러더퍼드 선배의 모형도 어느 정도 맞는데 전자가 도는 궤도는 띄엄띄엄 정해진 몇 개의 궤도만을 돌아 라고 했어요. 이처럼 과학 지식은 처음부터 완성된 지식이 짠 하고 한 번에 창조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지식이 쌓이고 발전되며 형성되어요. 마치 레고 블록 쌓듯이 이전 과학자의 아이디어 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뉴턴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도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쌓아놓은 지식 덕분에 더 멀리 볼 수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다섯 번째, 과학은 팀플레이예요. DNA 이중나선 발견 과정을 한번 볼까요?
로잘린드 플랭클린이 X선 회절 사진을 찍어 DNA의 구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고, 샤가프가 염기 비율을 발견하고 왓슨과 크릭이 이걸 조합해서 모형을 완성했어요. 이처럼 과학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여러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큰 발견이 나오는 거죠. 마치 어벤져스처럼요. 각자의 능력을 합쳐서 큰 일을 해내는 거예요. 6번째, 과학 지식은 바뀔 수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과학의 잠정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과학의 가장 겸손한 면이에요. 나 틀릴 수도 있어 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돌턴이 원자는 더 이상 못 쪼개 라고 했는데, 나중에 원자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 등으로 쪼갤 수 있다는 게 발견됐잖아요. 과학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서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내가 틀렸구나 하고 이론을 수정하거나 바꿔요. 이게 과학의 위대한 점이죠. 7번째, 과학자들은 창의적인 발상으로 이론을 발전시키기도 해요. 케쿨레가 벤젠 구조를 꿈에서 봤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뱀이 자기의 꼬리를 물고 있는 꿈을 꾸고 벤젠이 저 뱀처럼 이런 고리 모양이겠구나 하고 깨달았대요. 이처럼 과학은 때로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해요. 로봇처럼 정해진 절차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직관이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8번째, 과학은 사회, 기술과 함께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며 발전해요. 사회적 배경이 과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과학이 기술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하버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기 중의 질소로 비료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 하버법 덕분에 유럽의 농업 생산량이 급상승하여 지금까지 누적 수십억 명 이상이 이 하버법 덕분에 굶주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하버법을 이용하여 TNT와 같은 폭격들이 대량 생산되어 전쟁에 이용되기도 했죠. 이처럼 과학은 사회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사회가 과학에 영향을, 또 과학이 사회의 모습을 바꾸기도 한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위기 속에 핵무기를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도 과학과 사회가 서로 상호작용하던 대표적인 사례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8가지 과학의 본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사실 과학의 본성이란 건 이 8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다양한 과학의 본성들을 이 과학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과학의 본성들을 살펴보니 과학이라는 학문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과학은 불변의 진리도 아니고 교과서 속에서만 머무는 지식도 아니고 살아 숨쉬는 인간의 이야기예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우주 만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여정인 거죠. 여러분도 그 여정에 함께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과학의 본성에 대해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